임상이란 거는 ICH 가이드라인이라든지 GCP라든지 이러한 레귤레이션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할지 매칭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 개발이사 맡고 있는 김병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임상 총괄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우리 VS101에 대한 그 미국 임상에 대한 그 RA 업무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프로토콜 개발, 그다음에 CRO 벤더 관리, 그리고 한국 그 임상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관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처음에는 그 제약회사에서 세일즈 마케팅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CRO에서 17년 정도 그 BD 업무를 했었는데 그 CRO BD 업무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CRO의 제품인 임상 서비스, 지식 기반한 서비스 그걸 파는 기술 영업이거든요. 비교. 그렇기 때문에 그 임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를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임상을 알아야지만 개발 전략도 짜줄 수 있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해야 된다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신사업 개발. CRO도 그러니까 임상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요. 허가 임상도 있지만 PV, PMS라든지 시판 임상들 그리고 다른 서비스 일들 특히 많은 그 임상 업계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그 사업 개발도 하고 총괄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CRO 업무 자체가 지식 기반을 한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FDA 승인은 없었어요. 거의 다 국내였고요. FDA 승인받은 임상 자체에 대한 그 비딩이나 이런 부분 진행한 적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FDA 승인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국내 임상 승인 네, 국내 건수는 승인은 몇 건인지? 100여 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다 직접 한 게 아니고 저희 그 소속되어 있던 CRO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같이 팀 그 멤버로서 업무들을 한 거죠. 뭐 사실 그 임상이 처음 한국에 도입됐을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00년도에 IND 제도가 도입되고 임상이라는 그 인더스트리가 임상 업계라는 인더스트리가 발전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간호사분들이나 수의사분들 이쪽에 그 어느 정도 의학 용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그 자연과학 쪽, 화학이라든지 뭐 생명과학 이쪽이 많이 들어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임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려운 게 그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학 용어도 많기 때문에 어색하고 아니면 좀 많이 접해보지 않은 용어에서 간호사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들어오셔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장의 이해를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임상이란 거는 ICH 가이드라인이라든지 GCP라든지 이러한 그 레귤레이션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그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임상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매칭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무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타고 들어갔죠. 처음에는 쓸 때 임상 디자인을 봤을 때 임상 일상의 디자인에서 PK나 뭐 PD를 본다 그러면은 다시 거꾸로 PK가 뭔지 PD가 뭔지 임상 이상에서 팩토리얼 디자인을 본다 다시 그 팩토리얼 디자인을 거기서 뭘 봐야 되는지 또 중요한 거는 그 CRO 같은 경우는 여러 적응증의 임상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적응증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의 그 관리 기준이라든지 진단 기준, 뭐 당뇨의 진단 기준 이걸 알아야지만 임상 프로토콜을 쓸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에피커시가 나온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글링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제가 임상학계 처음 발들인 2007년도에는 그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뭐 논문을 본다든지 아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그 뭐 스피킹이나 리스닝보다도 그 리딩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임상이란 거는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선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료, 양질의 자료들이 그쪽에서 나와서 그쪽의 자료들을 보는 게 좋고, 모든 데이터들이 모이는 곳이 미국 아니면 유럽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게 그 영어 리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돈 벌려고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제약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떻게 사실 사업 개발 쪽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연찮게 그 사업 개발 파트가 나온 부분이 CRO였고, 사실 그 전까진 저도 인사이라고 해봤자 그 제약회사에 했던 10편 임상 정도, 아직 허가 임상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없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근데 일단 첫 번째 직무는 CRO라기보다는 사업 개발이라는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는 분야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한 17년간 18년간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초기 3, 4년간은 좀 힘들었죠. 저도 임상이란 부분을 많이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점점 알아가면서 매력이 있는 게 요즘 AI 때문에 뭐 직업이 바뀔 거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는 AI의 도움도 많이 받긴 하겠지만 결국은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 사람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약은 쓰일 거고 치료제는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임상업계의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거나 규정들을 볼 때 그러한 부분이 또 접근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재밌었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레귤레이션을 문장을 보면 되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 뉘앙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 뉘앙스를 파악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적성에 맞았어요. 신기하네요. 예. 저도 신기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영어 리딩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아요. 양질의 자료들은 다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선진화된 그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뉘앙스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자연과학 분야긴 하지만 얘는 마치 변호사처럼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임상에서 특히 레귤러터리 어페어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관 업무들, 식약처 IND 승인을 받는다거나 USFDA 승인을 받으려면 규정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또 규정의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관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저희가 그 자료를 준비하고, 그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 수 있고 자료의 그 질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장 해석 능력이 중요해요. 저희 자연과학이긴 하지만 저희 쪽 분야에서는. 예. 그 두 부서의 차이라기보다 두 부서의 공통점이 다 디벨롭먼트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개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임상 개발도 사업 개발 돈을 벌기 위한 거고, 임상 개발도 돈을 벌기 위한 건데, 그거에 대한 과정들은 사업 개발에 대한 그쪽의 레귤레이션이나 법률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고, 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라이센스 인하우스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제가 일했던 CRO의 BD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팀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대를 이야기해서는 개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규정 알아야 되죠. 그 임상의 이해도 있어야 되죠. 임상이 진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BD라는 영역이 각각 어느 인더스트리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약회사의 BD랑은 좀 다를 거고, CRO의 BD랑은 좀 다를 거기 때문에, CRO의 BD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임상 디벨롭먼트 부분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고, 그 CRO의 BD의 경험이 굉장히 임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사실 임상 개발 분야에서는 각각의 직무들의 한정적인 업무들, 자기 한정적인 분야들만 하게 되는데, 그 CRO BD는 그 전체적인 직무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업무를 다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저와 제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제약바이오 BD는 가장 큰 게 우리의 제품, 개발하는 제품들, 지금 우리 회사의 그 BD의 사실처럼 라이센스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파는 거. 근데 CRO는 그 파는 제품이 임상시험이 되는 거예요. 임상시험이랑 프로토콜도 받아야 되고, 임상시험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받아야 되고, 임상시험을 분석하는 통계 분석도 팔아야 되고, 그 서비스예요. 지식 기반 서비스예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CRO,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약을 팔기 위해서는 제약 BD에서도 우리 약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우리 그 약에 대한 적응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CRO BD도 마찬가지예요. 임상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CRO BD랑 큰 차이점은 파는 제품이 다른 거죠. 이게 현실화된 제품, 현실화될 제품.
CRO는 지식 기반의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